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원에서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딥러닝 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조형래라고 합니다. 먼저 봉평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원해 주신 김달선 회장님하고 이효석 문학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현재 3차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1차시부터 하나씩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입력값들에 대해서 출력값을 정의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자체적인 규칙,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작업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계 학습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특징은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그 자체를 학습시켜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신경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알고리즘은 병렬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히든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머신러닝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인풋 데이터에 자동차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어떤 퓨처, 특징 데이터를 뽑아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에서 자동차라고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거를 머신러닝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인풋 데이터에 자동차가 들어오지만 이 두 부분이 이렇게 합쳐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두고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냐, 자동차가 아니냐,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두고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자동차냐 트럭이냐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구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딥러닝은 위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게 어떤 퓨처 데이터의 어떤 퍼센티지를 분류를 하고, 이 퍼센티지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예를 들면 95%가 자동차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이 인풋 데이터로 들어온 어떤 이미지가 자동차라고 맞추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뜻하게 되죠. 저번에 1교시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 계획에서 전반적인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봤고요. 이건 이제 URL을 여기다가 그 유튜브 하단에 URL을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인공지능이 의무 교육화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영상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그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영상도 이제 보시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유명한 이제 대학자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나열해 있는 앨런 튜닝, 존 폰 노이만, 마빈 민스키, 제프리 힌튼 등등 관련된 이제 교수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서는 이제 조경영 교수님이라고 GRU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분인데 GRU라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이제 있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RU라는 것은 그 인공지능 그 딥러닝 중에서 그 RNN이라는 게 있습니다. RNN이라는 게 있고 이제 CNN이라는 게 있는데 RNN의 어떤 그 문제점을 그러니까 RNN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어떤 만말이나 문장이 많아졌을 경우에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한 것이 LSTM 하고 그 다음에 LSTM을 단순화시킨 것이 좀 더 단순화시킨 것이 성능은 비슷하고 좀 더 단순화시킨 것이 조경현 교수님이 개발하신 GRU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드 강연 중에서 수잔 이틀린저라는 분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강연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에서는 어떤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봤죠.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터키 출신의 네픽 아나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작업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그 에런 커블리라는 사람인데 어떤 큰 빅데이터, 정말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말한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데이터 아티스트인 제르토프 이분이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떤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조이 부어라미니라는 분이 그 MIT 미디어랩 그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테드 강연이 있고요.
알고리즘 편견이라는 것은 이제 하단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 놓긴 했는데 저런 거죠. 보면은 보통 현재 딥러닝, 머신러닝 쪽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로 이제 그 서양인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구별할 때 주로 그러니까 서양인 중에서도 이제 백인들이죠. 주로 이제 그 데이터가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흑인 분이신데 어떤 흑인에 대한 그러니까 흑인에 대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서양인 중에서도 백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흑인을 사람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알고리즘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카터 에마트라는 분, 그 다음에 이름이 되게 길고 복잡한데 뭐 이분이 이제 증강현실 지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뭐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이제 방법을 어떤 이제 공식화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GRU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윤 박사님이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데이터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데이터 아티스트는 이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테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18분 이내에 어떤 강연을 하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연회라고 보면 됩니다. 알고리즘의 편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백인 남성을 잘못 알아볼 확률이 100배에 이른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백인들에 비해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잘못 알아볼 확률이 100배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향, 바이어스하고 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관역인데 우리가 이제 관역에다 활을 쏴가지고 맞춘다고 했을 때 요 정중앙에 잘 맞히는 게 되는 것, 그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어스가 낮은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다는 것은 낮은 값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빗나갔죠. 중심에서 빗나갔죠. 바이어스 값이 올라가겠죠. 안 좋은 거죠. 얘는 낮은 거고요.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요, 참. 예. 여기 아니고요. 이겁니다. 얘가 이제 바이어스가 높은 거고, 요건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베어런스가 있어요. 예. 베어런스가 있는데, 베어런스는 요렇게 이러한 점들 중에서
거리를 뜻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거리, 이런 거리. 그러니까 점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베어리언스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로우 베어리언스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점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 베어리언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 두 개 다 놓인 거. 예. 베어리언스도 바이어스도 놓인. 요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최적의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1차 시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